공수처 등 주요 법안 패스트트랙을 두고 갈등을 보이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그 갈등이 별안간 성추행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오늘 법설에서는 이 문제 짚어보고 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할 얘기가 많아서 좀 짧게 그러니까요. 예. 자, 그 풀영상 보셨죠? 네, 봤습니다. 일단 이게 성추행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저는 우선 뭐 성추행을 볼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싶고, 특히 여성 의원이 막아야 돼라고 하면서 예. 그 뒤에 있던 이미자 의원이 앞으로 나가서 본인이 두 팔을 벌려 마치 껴안는 듯한 자세로 의장을 막아서고, 예. 사실 이미자 의원이 몸이 되게 작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문희상 의장 같은 경우는 몸이 좀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미자 의원이 이렇게 팔을 벌려서 마치 이렇게 포옹하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취해버리니까 이 문 의장은 거기 옴짝달싹 못하고 딱 갇힌 모양새가 됐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건드리면 성희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의원에게 문희상 의장이 성추행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저는 타당하냐, 그리고 너무 부끄럽지 않느냐. 현재 지금 미투와 관련해서 여성들이 남성과 관련한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용하면서 여성의 성이라는 거를 내세워서 그런 행동을 유발해 놓고 성추행이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저는 솔직히 모욕적이고 부끄럽다. 특히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얀 국화를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그 국회 하얀국당 의원들이, 저는 그거는 정말 더 모욕적이었다. 이거는 정말 진정하게 미투를 얘기하고 있는, 혹은 성폭력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너무 죄스러운 일이고, 특히 그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남성들에게도 사실은 미안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그와 같이 팔을 벌려서 막고 있는 상황에서 문희상 의장이 이제 복부를 두 번 쳤다라고 하는 것하고 볼을 뭐 잡았다는 것하고 있는데, 여기 스틸 영상으로 보니까 이 볼 잡은 부분이 엄청 오래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당히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행동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의 행동이 과연 성추행으로 우리가 사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물론 어떤 견해를 달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것도 성추행의 행위 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그거는 고의도 없었을 뿐더러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감금 이런 상황에서 그걸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로 우리 볼 수 있는 거지, 오히려 그거를 성추행으로 보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미자 의원하고 네. 문희상 의장하고 네. 이미자 의원이 1964년생, 문희상 의장이 1945년생, 19살 차이가 나고, 네. 뒤에서 찍은 영상과 그다음에 이쪽에서 또 찍은 영상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 저는 이미자 의원의 표정을 봤는데, 보통 이게 성추행이고 불쾌하다면은 이렇게 쳐버리거나 그렇죠. 바로 그렇게 될 텐데 약간 멈칫하다가 계속 이제 같은 거리를 유지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미자 의원도 팔로 이렇게 문 의장을 감싸 안으면서 그랬었죠. 접촉을 여러 번 했어요. 네네. 솔직히 제가 이렇게 면밀히 봤는데, 그러니까 그건 일부러 이제 자꾸 나한테 성추행을 뭐 자기가 주장하는 성희롱, 성추행 이런 걸 하라는 식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저는 보였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제가 그 점을 어제 어떤 방송에서 지적을 하니까 어떤 전 의원이 그러는 거야. 민주당도 옛날부터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이 옛날에 그랬으면 이번에 그래야 되는 거냐. 그렇죠. 그거는 좀 부적절한 발언 아니냐. 그리고 특히 예전에 그 성추행을 바라보는 그 시각하고 현재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특히 여성 의원이 먼저 몸으로 막아야 돼라는 말을 하면서 이걸 유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같게 취급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을 이 도구로 이용한 것이 아니냐. 그럼요. 그건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자유한국당의 의도된 접촉이었느냐?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시나리오가 있었지 않았냐? 이렇게 또 얘기가 또 사실 될 것 그렇게 볼 같아요. 수밖에 없는 게요. 일단은 그 한국노총 출신인 이미자 의원이 그렇게 뒤에 있다가 이제 앞으로 나갔습니다. 보통 같으면은 위험하니까 오히려 여성들을 빼고 남성들이 몸으로 막는 게 원래 맞겠죠. 근데 이제 일부러 여성 의원을 뒤에 있는 분을 불러서 앞으로 막아놓고 플랜카드가 그다음에 금방 걸렸어요. 뭐라고 나왔냐면은 동료 의원 성추행한 문희상 국회의장 사퇴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거를 미리 예상해서 작성해 놓지 않으면 그렇게 빨리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당연히 의도된 거라고 보고요. 자유한국당은 특히 이 문제가 바른미래당의 사보임이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사보임은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나서서 얘기를 하는 거는 괜찮아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뭐 일부러 국회의장실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는 것인가 좀 이상하고요. 그래서 실제 사보임이 제대로
뭐 유권을 갖췄냐는 두 번째 문제인 것 같고 일단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지만 또 사보임에 관련해서 김관영 의원이 뭐 거짓말 논란도 사실 나오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나중에 추후에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예. 자, 자유한국당이 왜 거길 갔을까? 이 얘기가 지금 나온 김에 여쭤보면 오신환 의원이 이 얘기를 경제 캐스팅 모드를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이제 흔들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전에도 그 공수처를 두고서는 이제 기소권을 두느냐 마느냐 이걸 두고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오신환 의원은 어떤 생각으로 자기 표를 흔들었을까요? 저는요 이게 참 이상하다고 보는 게요. 뭐 이상하다기보다 그냥 저의 해석입니다.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도 막말 논란을 하면서 탈당 기자회견을 사실은 그 전날 했습니다. 그래서 12대 11이 되어서 물론 당론인지 아닌지는 뭐 논의로 하고 기본적으로 그 사보임 논의 이전에 이 공수처 패스트트랙 그 합치는 것에 태우는 것에 대해서는 오케이가 되도록 만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 오신환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권은희 의원하고 바른미래당 사람 2명이 지금 의원인데 만약에 정말로 본인이 이거를 패스트트랙에 태우고 싶지 않았다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서 하면 됩니다. 그렇죠. 오늘 10시에. 근데 일부러 본인이 사람들에게 다 말을 해놓고요. 어제 아침부터 사실은 연락이 두절됐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서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던 그 사개특위에 가서 본인이 그냥 안 한다고만 하면 되는 거를 일부러 시끄럽게 하면서 본인이 거의 만 10시간 정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부러 사건을 만들어낸 이유가 뭘까? 그거는 정말로 본인이 원해서 여기에 대해서 뭐 패스트트랙에 나는 이거를 태우고 싶지 않다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어떤 식으로 행동할 것인가를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서 분쟁을 야기하고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하고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계산에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행동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채익 의원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원 사격이라고 나섰는데 키 작고 못나고 미혼이다. 미혼이란 말은 송희경 의원이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도 이혼도 하셨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세 가지 요건에 다 충족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이거는 굉장한 모욕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사실 그 이미자 의원께서 이렇게 못난 얼굴이 아니에요. 그 상당히 호감형이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저는 붕괴합니다. 이런 거를. 아니 못난 얼굴이면은 뭐 결혼은 그래도 됩니까? 아름다우시고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트로이 목마는 아닌지 엑스맨은 아닌지 궁금해서 묻고 싶은데 지금 본인이 속해 있는 당의 소속 의원들로부터 오히려 지금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고 너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정말 제가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표현인데요. 기본적으로 그 이채익 의원인가요? 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못난 여성. 그 다음에 결혼도 못하고. 키 작고. 키를 작은 사람들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맞아요. 바로 그렇게 말했죠. 저는 트라우마가 없습니다. 저는 키가 작기 때문에 저도 그 말을 듣고서는 키 작은 거를 왜 여기서 굳이 언급하면서 나를 모욕할까 이런 생각이 순간 들긴 들었는데 뭐 트라우마가 없다니 다행입니다만은 저는 이 상황에 벌어진 그분들을 그 말 속에 이미 본인들 스스로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그 얘기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자기네들 주장에 의하면 키 크고 예쁘고 훌륭하고 뭐 이런 결혼하신 분을 내세우시던가요. 그러니까 이게 비례로 뽑히신 분들의 뭐 어떤 숙명이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짐승국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진면목이다. 짐승국회. 네, 동물국회도 아니고 짐승국회라고 누가 하더라고요.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짐승국회에서 이런 식으로 그 정말로 총알바지가 된 이 의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맞는가. 또 저는 이미자 의원이 또 본인의 SNS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어제 병원에 문희상 의장과 같이 갔다고 하면서도 그 이후에 연락이 두절됐거든요. 보좌관들한테 물어봐도 모릅니다라는 얘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SNS에 뭐라고 올렸냐면 본인은 너무 억울하고 이거는 끝까지 좌파 독재를 저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을 또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맥락이 안 맞잖아요. 이거 하고. 그래서 저는 이미자 의원이 한국노총, 즉 노동운동 하시던 분으로서 석사학위까지 있으신 분이 고대 석사. 왜 이런 데 본인이 이용당하는 거를 괜찮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좀 해주시면 어떻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제가 좀 답답하고 저는 깊이 상처를 받아서 그렇죠. 받았죠. 맞습니다. 전국 단신연대라도 어떻게 구성을 해서 근데 이거는 이제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송희경 의원님한테는 뭐 하고 싶은 말이 없으세요? 누구요? 송희경 의원.
어저께 송희경 의원이 네. 여성 국회의원들을 대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예, 말했잖아요. 그렇죠. 결혼도 안 하신 분입니다. 이걸 특히 강조했거든요. 제가 어제 부산 출장을 갔다 오는 바람에 네, 그 결혼 안 발언은 함. 못 들었습니다만 아, 그렇군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랬죠. 그럼 결혼을 한 사람은 괜찮냐? 유부녀로서 매우 기분 나쁘더라고요. 또 한 번 저는 상처를 또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 그러면은- 저 때문에 받은 건 아니죠. 키 작고 못나고 이거는 주관적인 판단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 팩트로 해서 그렇죠. 결혼했냐 안 했냐는 주관적인 그렇죠. 게 아니잖아요. 예. 미혼자 연대 그렇죠. 30세 이상으로 할까요? 35세 이상으로? 왜요? 이렇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모욕죄? 어떻게 넘어가십시오. 대리인 예, 넘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법률 상담은 돈 내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이미자 의원께서 네.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자신의 SNS에 올리셨어요, 그죠? 네. 그런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불거진 개인적인 부분이란 이걸 보고서 저는 그 개인적인 부분, 언론을 통해 불거진 개인적인 부분, 언론을 통해 불거진 이건 이채희 의원의 발언을 언론이 그 문제 삼았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SNS를 통해서 이채희 의원에게 이 불만을 표시한 것 아니냐, 유감을 표시한 것 아니냐. 근데 아마 문희상 의원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속마음은 이채익 의원과 송희경 의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을까. 네. 왜냐하면 문희상 의장에 대해서 뭘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개인적인 성추행 뭐 그것도 이제 개인적인 그런 것이고, 근데 그 당시의 상황도 그랬습니다만은 그 이채익 의원의 발언이 너무 강력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은 저 문희상 의장이 나를 성추행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크게 본인 스스로가 막 강력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성희롱입니다, 성추행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SNS에다 글을 올리면서 언론을 통해 불거진 개인적 부분 이렇게 올리진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을 듣고는 이거는 송희경 의원과 이채익 의원에 대한 불만을 아하. 말한 거다. 왜냐하면 나를 못난이라고 부르지 않았냐. 기분 나쁘다. 네. 또 내가 결혼도 못했다고 나의 개인적인 얘기를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느냐. 네. 또 내가 키 작은 거를 굳이 밝힐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냐. 뭐 몸이 왜소하다 이런 얘기 막 계속 여러 사람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는 기분 나쁘다는 거를 자기 당 사람들한테 못하지 그런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여기다가 이렇게 애매하게 쓴 게 아닐까.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뭐 우리 해석이 꼭 맞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예, 특히 단신으로서 그렇게 뭐 결혼 못하신 분으로서. 예. 그건 맞습니다만 네. 절대적인 단신은 아니다라는 걸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3대 법안은 패스트트랙이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진행이 사실 어떻게 될까요? 이제 공수처 법안이 이제 패스트트랙에 태워져야 그 다음에 이제 선거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있는 것이고 또 검경 수사권 독립 문제도 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가 단식까지 하면서 얻어낸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예요. 네. 그리고 이번에 사실은 그 선거제를 민주당이 썩 원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여당인 민주당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별로 그렇죠. 얻을 게 없잖아요. 정의당에서 나왔던 그렇죠. 얘기죠. 예,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원하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수처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오케이를 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게다가 한국당에서는 원내대표인 나경원 의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나도 합의하겠다 이런 얘기도 한번 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계속 산 넘어 또 뭐 물 건너 이상하게 얘기가 진행되다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합의를 한 거 아니에요. 외야 네. 사당이. 그런 상황이고 특히 그 원래 합의한 내용도요. 바른미래당에서 정의당에서 얘기한 대로 되지도 않았어요. 바른미래당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수정을 거쳐서 사실은 최종적으로 됐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이 계속해서 우리는 이걸 뭐 받아들이냐 아니냐 해가지고 막 서로 싸우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고 네. 특히 오신환 의원이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나의 소신을 밝히기 위해서 이건 나는 반대한다 이렇게 말한 것도 말이 안 맞거든요. 네. 본인 때문에 더 분열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장자신 사망 사건 조금 얘기 좀 하고 가죠. 그런데 대답을 못했네요. 페이스트랙 앞으로 어떻게 되나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장자신 사망 사건. 윤주 씨는 지금 캐나다로 갔고. 그렇죠. 윤주 씨도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억울하고 그거 절대 아니라고 하더니 갑자기 캐나다로 가버리니까 오해를 더 불러일으키잖아요. 근데 아마도 지금 현재 후원금 계좌가 열렸는데 여러 개 열렸는데 지금까지 모아진 돈이 3천만 원 정도라고 해요. 예. 그거가 이제 제대로 그럼 후원금 사용 내역을 밝혀라라고 하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나간 건 아닌지. 네. 또 박훈 변호사 지금 김세민 작가를 대리하고 있는 박훈 변호사 얘기에 따르면은 처음부터 원래 일정이 23일 날 다른 일정이 있었는데 그 일정을 소화하겠다고 했다가 본인이 뭐
그 고소한다고 하니까 조금 또 태도를 바꿨다가 네. 또 기자회견하니까 갑자기 또 비행기 티켓을 끊어가지고 나가는. 네. 그래서 본인의 출국 금지를 요청했는데 안 된 것이 너무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윤지호 씨도 좀 명확하게 본인의 입장과 진실이 무엇인지를 좀 밝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윤지호 씨는 귀국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귀국을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본인 네. 주장은 어머니가 4월 4일부터 아팠다고 계속 하고 있고 어머니 때문에 나간 거고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빨리 돌아오는 게 맞겠죠. 네. 그런데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미 어차피 조사를 받아야 되니까 고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밖에 없어요. 네. 내지는 뭐 지명수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그분이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 잡혀요. 근데 그런 불상사를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고소해놨고 네. 또 특히 박훈 변호사가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거예요. 네. 후원금 낸 사람들의 이름을 다 넣어가지고. 예. 이게 정말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바다로도 가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너무 할 게 많은데. 예, 제가 할 게 많았습니다만 이재익 의원 발언 때문에 제가 좀 흥분하는 바람에 시간 좀 많이 썼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 변호사님 많이 오늘도, 죄송하십시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네, 윤지호 씨와 김세민 씨 그리고 박훈 변호사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어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는 장자연 씨에 대한 특수 강간 의혹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냈고 수사를 공고해달라는 그런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조사단이 말했습니다. 이 공고 라인을 통해서 나온 얘기인데 바로 그 3분 뒤에 실제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조사팀 변호사 6명 중 4명이 그냥 그런 의견이 있을 뿐이었다. 공고를 한 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산으로 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올해는 고 장자연 씨가 꽃다운 나이로 사망한 지 꼭 10년 되는 날입니다. 10년 되는 해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장자연 씨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는 건 저뿐일까요? 법설이었습니다.